이재명 대통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정연설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가 대통령 할 때 그 국회에 가면은 그 박수도 안 쳐주고 막 그런다면서 안 갔다. 바로 그 시정연설이에요. 이게 어떤 구조 속에 보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국가 예산을 행정부가 짜잖아요. 근데 그걸 결제해 주는 거 국회의 기능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확장 재정도 아니야. 알고 보면 증가율이 우리나라 지금 GDP, GNP는 늘어났잖아요. 네. 매년 늘어나요. 그러면 증가율이라는 게 평년이냐 아니냐 이런 건데 사실 윤석열의 어떤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그렇게 확장 재정도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가서 행정부의 대표로 국회에 가서 이렇게 이런 의도로 예산을 짰으니 여러분들이 좀 통과시켜 주세요 이거거든요. 현실은 실제로 700조 넘게 제출을 해도 많이 깎아 2, 3조예요.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어떤 취하는 모습, 그 태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APEC 끝난 지 얼마나 됐어요? 맞아요. 일요일 날 끝났잖아요. 일요일 날 싱가포르 회의까지. 하루 쉬고 이거 준비하고 오늘 바로 국무회의까지 했어요. 얼굴 부어 있잖아 지금. 아까 그 첫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체력 얼굴이 어떡해. 어마어마하게 부어 있어요. 그래도 철의 인간입니다. 약간 진짜 대단한. 감기 몸살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제가 보기엔 이 연설 시정연설 준비하는데도 영혼을 갈아 넣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예. 미래로 가는 연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무튼 저기 또 얼굴까지 부으신 상태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참 뭐 찡하고 안타까운 말지만 너무 잘하셨다. 그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그 전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참모들이 그냥 주면 저 프롬프트 보고 있죠? 읽기만 했을 텐데 성격상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예. 또 숙지하고 아마 가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국민의힘의 자리는 텅텅 비어 있죠. 이 잔치집에 그냥 똥을 찌끄린 거예요. 근데 근데 안 보이니까 놔둔데 나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도. 그런데 대통령이 딱 올라오자마자 허전하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왼쪽이. 네.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박수를 쳐주면 그 사람이 더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 사람들 인간성 괜찮네. 아무리 정쟁을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도 와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면서 이게 뭔가 국민들한테 그래도 우리는 화합하고 있어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문제고요. 오늘 핵심은 AI였습니다. AI.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AI는 김대중 대통령의 광통신망하고 버금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20년 동안 산업 이 체계 어디 중점된 산업 체계 거의 안 바뀌었는데 사실 이번에 AI 토대로 그 GPU도 26만 장 얻으면서 굉장히 AI 강국으로서 아시아 중심의 허브로 만들어 나간 도약하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AI 예산만 들어간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그 씨앗을 뿌려야 뭔가 곡식도 생기고 그런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제출을 해가지고 이만큼 예산을 쓰면 그만큼 뿌린 만큼 나중에 미래 세대들이 봤을 때는 와 그때 이재명 정부 때 맞아. 한국의 AI가 도약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어떤 캐릭터냐면 돈 없어 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복지도 보편적 복지하지 마.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줘.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렀고요. 예산이 없으니 하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R&D 예산을 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과학기술에 투자해 왔던 대한민국의 전통을 다 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이 AI 예산만 있는 건 아닌데 AI 집중 투자해서 한국이 미래 먹거리. 왜냐하면 한국이 무슨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결국에는 이런 기술력으로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설명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국민의힘 알았잖아. 네. 나중에 한번 볼래요? 관련된 뭔가가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해냈습니다라고 현수막 현수막 붙이지. 몇천억 예산 확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그래서 연설을 보면은 손에 잡히는 연설이다 아주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통 그 특히 윤석열 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시정 연설 한 번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냥 뭐 이 써주는 대로 그냥 읽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 설명할 때 그것이 손에 잡히고 눈에 읽힌다. 아주 큰 특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대통령이요.
이번에 읽었던 그 부분 중에 이것만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을 배경음악 BGM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농경사회에서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졌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집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윤석열이 한 그 짓거리만 해도요 사실은 탄핵감이었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이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정부는 부자들한테 고통분담 해달라고 세금 더 걷어야 되는 거야.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그 지랄을 했는데 무슨 그러니까 거의 양아치 정도 수준이었고요. 아까 그 나왔던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여러분 저 말에 문장에는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저 말을 할 때 왜 저런 말을 했는지를 읽을 줄 알아야 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에이펙 끝나고 했다는 말이 있죠. 국력을 더 키워야겠다. 네, 맞아요. 그 말이에요. 네. 내가 트럼프한테 솔직히 말해서 하고 싶어서 했겠냐. 그렇지. 그 어떻게 보면 굴욕적일 수도 보일 수도 있는 거 국민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맥락이 저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영혼을 갈아 넣었다가.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또 마음이 또 짠했던 게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연설 올라가서 했었을 때 본인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바지가랑 밑에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런 건 아니었고 두 분이 굉장히 대등하게 사실 협상을 하긴 했었지만 당연히 미국이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건데 오로지 국익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다 견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영혼까지 갈아넣었다는 예. 게. 그러니까 이런 거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수출로 먹고 산 나라예요. 수출로 먹고 산 나라인데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바닥에서 겪어보니까 일부 진보들의 문제가 있다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네. 트럼프한테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멱살 잡을 수도 없고 뭘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관세 협상 왜 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 네. 그냥 그 돈 딴 데다 투자하고 말지. 세상에나. 그런데요. 네. 관세 협상을 해서 타결시켜 가지고 얻는 이득이 안 할 때 이득보다 네. 100배 이상 크면 해야지. 그래서 영혼을 갈아 넣는 거야. 네. 누군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왕관 한번 보시고 훈장 한번 보시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냥 진보였다면 네. 정권을 잡고 있는 진보라는 생각을 해야 돼. 네.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핵잠수함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게 어디서 되네, 어디서 만드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만들건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건 나중에 여러분 하나와 필리 조선소에서 핵잠수함 만드는 기술이 없다며 그럼 만들려고 하면 핵잠수함 만드는 기술을 거기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네. 왜 미래를 지금 갖다 놓고 거기서 못 만드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반도에 핵잠수함이 왜 필요해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그렇죠. 전형적인 뭐 예속 논쟁 같은 거죠.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진보가 필요한 거지. 논리하다 끝나는 그냥 논쟁하다 끝나는 그런 논쟁은 저는 이제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맞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한미 FTA 관련해서도 굉장한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그 추진이 됐고 실제로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의 엄청난 흑자를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네. 자, 어쨌든 오늘 분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나면 안 들어오니까 좋았다는 분들이 꽤 계시고 분위기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A팩도 A급, 시정연설도 A급 이런 표현을 썼고요. 실제로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며 뭐 맞아요. 대통령 들어올 때 나갈 때 보면 저렇게 도열해가지고 진짜 꽃길 깔아줬습니다. 한우 소리, 막 박수 소리. 맞아. 네. 얼마나 서로 기쁩니까? 맞아요. 핸드폰 막 예. 찍고 너무 좋았어요. 저분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 지역구 가면은 느끼거든. 예. 야 대통령이 왜 이렇게 잘했다는 소리 듣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 저분들이 봤을 땐 이재명 대통령 저렇게 뭔가 기운 받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야. 그렇죠. 오늘 뵀어야 되는데. 김민석 총리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그런 이야기 있죠. 개가 지도도 귀찮은 간다. 그런 정도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되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희대 사법부하고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용서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이대 있던데. 그래서 에이펙 공로자와 관세 협상팀에 지금 표창 준비하라. 저는 이 부분이 앞에서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는 말을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고생을 많이 했으며, 근데 에이펙이라는 게 경주가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준비를 시킨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미국, 중국 이런 이제 깡패 큰형들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중간에서 잘 조율할 건가에 정말 진짜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유능한 지도자는 또 신상 필벌이 확실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고생하신 분이고 국무총리 고생했다는 이야기도 오늘 국무회에서 하셨고 네. 그런 거죠. 이제 에이펙 공로자 관세협상팀 표창 준비하라 이 부분은 뭔가 우리가 느끼기 내가 받는 느낌 아니야? 되게 기분 맞아요.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받으신 너무 분들. 기분 좋겠다. 이게. 자 그리고요. 어쨌든 지금 에이펙 대성공의 축제 분위기인 이제 우리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일단 조정 국면 들어갔어요. 네. 아주 조정을 자연스러운 해야 탄탄해져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을 안 하면은 네. 나중에 허물어진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5번 올라가고 한 번 조정하고 3번 올라가고 한 번 조정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조정할 때 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좀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타야지. 자금만 있었으면. 근데 이게 이제 하락하는 게 추세가 될까봐 그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원래 성격이.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조정이 내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요. 너무 며칠 동안 너무 계속 급속하게 그러니까. 올라서 그 며칠 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누군가는 팔아서 이득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네. 넣어놓을 수 없잖아. 그렇죠. 아. 좀 빠졌을 때 하이닉스 빨리 사야죠. 이제. 자 그리고 어제 그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국민연금이 월에만 200조를 벌었다는 거예요. 아, 각 주식에다가 국민연금이 투자해놓은 게 있어. 그것도 이제 안전빵인 주식들. 그거 올랐으니까 200조를 벌었잖아요. 주식 투자 비중이 사상 첫 50%까지 돌파했다는 거죠. 네. 아니 보통은 이제 국민연금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서 실제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일반 그냥 펀드보다는 좀 낮은 경향이 약간 있는데 이번에는 주식 투자 비중이 50%, 보통은 30%나 35% 정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나머지 채권. 근데 물론 주식도 올라서 비중이 높아진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이 좋아지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사상 처음 200조 벌었고 투자 수익률도 거의 20%가 넘는 상황. 지금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냈냐면요. 어제 보도 보니까 합쳐서 보여달라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합쳐서 보여달라고 제가 쓰여 있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이었고 이거는 이제 연수익률 네, 4.5%일 때고 국민연금 고갈 지금 예상 시점이 이 코스피 얼음으로써 2090년까지 늘어난 거예요. 한 방에. 네. 그러니까. 지금이 연수익률이 6.5%라고. 이게 평균으로 낸 거고요. 실제로 올해 연수익률 20%가 넘었고 이 국민연금이 자금이 워낙 크잖아요. 1200조 넘기 때문에 그래서 1%만 올라도 이 국민연금 고갈이 한 수년 정도가 뒤로 갑니다. 1%만 올라가도. 그래서 1%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회의 총량이 늘어나면 사회 갈등의 요소가 줄어든다고 했거든.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 연금 때문에 연금 고갈 문제 때문에 세대별 갈등이나 논쟁이 지속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부가 증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를 보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구나. 기회가 늘어나면 갈등이 감소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지금 33년이 연장된 거죠. 33년. 네. 그러면 지금 대략. 현재 소위 말하면 2030들도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당혹해하고 있다. 원래 부동산으로 뭔가 여론을 막 흔들어 보려고 했어. 네. 그러면 주식으로 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확실히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 주식이 오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주식이 오르면 국민들이 이득을 봐요. 국민연금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돈 많은 사람들만 이득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비판도 못 하겠고 주식 올랐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김민수가 그랬잖아.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고. 근데 중국 자본은 뭐 자본 아니야? 물론 그 말도 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소수화되고 주변화되면은 저는 극단적인 사람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컷 그렇게 얘기해봤자 우리 국민들이 아무 뭐 의미도 체감하는 없죠. 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다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저희가 그 텔레그램에서 새날 정보나 재밌는 짤 방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 이 주식 관련해가지고 주식 관련된 텔레그램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방들이 굉장히 극우화돼 있어요. 맞아. 그러면서 정부에서가 굉장히 잘한 것도 이렇게 까면서 이 불장이 얼마 안 나가서 폭락할 거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 틀렸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가 재밌게 만들면서 이걸 좀 바꿔가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오히려 계속 치고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밌는 짤방 지금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채팅창 상단에 링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중도 확장을 위해서 새날 마크도 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재밌는 짤. 지금 914명 들어오셨고요. 네. 1000명 이제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그 재판중지법 이 얘기도 잠깐만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 재판은 원래 중지되는 거다. 당연하죠. 굳이 뭐 탄핵 소추가 뭐 대통령이 한 해 만에 이런 것보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라는 이제 약간 감탄이 쏟아졌어요. 알려드릴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 포인트에는 대통령실과 민주당 갈라치기가 들어와요. 네. 지금 다 야 들어와요. 민주당이 잘못해가지고 네. 대통령실이 화를 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아니고 좀 우리 방송이니까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약속 대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누구를 공격해요? 대통령 대통령 공격하죠. 공격하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야 나 필요 없어 원래 중지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게 되면 내가 만들었던 타겟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할 거야. 그러니까 비판 타겟이 사라지고 나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못 믿겠다. 임기 내에 이 법을 추진하는 것 안 하겠다고 약속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당연하게 헌법에 나와 있는 84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시작을 만든 거잖아요. 아니 이 헌법이 왜 있는 겁니까? 내란과 외환 말고는 그 저질렀던 그 윤석열 같은 그런 짓거리만 안 하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자유로워지면 대통령 뭐를 끌어내고 싶으면 갑자기 재판 막 걸어버린 다음에 사법부에서 막 재판해버리면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떻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 취지로 이 헌법을 만든 건데 여기서 괜한 트집 잡으니까 민주당에서 야 그럼 이거 니네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고 하는 똑같은 일을 굳이 내가 법까지 만들어야 되냐? 너네한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여당이 있어. 대통령은 항상 원팀을 강조해. 그런데 윤석열 때는 가능할 수 있겠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이 여당을 까는 거. 그렇지 했죠. 이거는 뭐냐면 일제히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애들이 지금 관역을 맞추고 있는데 나 필요 없어. 민주당 하지 마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거는 정치 고관여층이 보면 무조건 약속 대리는 한 거예요. 아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타겟이 계속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럼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거를 맞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약속 대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이거는 맞아. 서로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강훈식이 나와서 할 수- 방송으로까지 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모든 라디오 오늘 아침까지 뭐 보면은 이거는 정청래를 믿지 못해서 정청래를 까기 위한 분위기 뭐 자기 정치하는 대통령실에서 뭐 지도부에 화가 난리가 났다. 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제 강훈식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이 피켓을 이 재판 중지 가지고 이재명을 때리는 걸 다 준비했을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국민의힘의 피켓 준비가 뭐였습니까? 야당 탄압. 불법 특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사실 뭐 임팩트 없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걸 노렸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진짜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조율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대통령실도 확 지르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한 거고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 역할을 한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싸우려고 하니까 야야야 하지 마.
라고 말리는 모양새. 근데 그거를 무슨 소장이나 뭐 한다는 그저 정치평론가들 있잖아요. 수준 좀 높여 이 새끼들아. 국민을 뭐 어떻게 알고 있길래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작은 틈도 벌려갖고 김현정 들어오려고 같은 데 그냥. 나가가지고 쓰레기 같은 방송 나가가지고 나 솔직히 말해 열받는 게 이런 거야. 내란 전에는 김현정보다 우리가 구독자가 많았어. 근데 우리는 진보 진영을 표방하니까 확장성이 떨어지잖아. 거기 나가가지고 막 갈라치기 하면 재밌어? 그 수준이 그렇게 높아?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당대표 그 선거할 때 네. 예측을 100% 틀렸던 애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지금의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나와서 계속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고수는 저예요. 웬만한 건 못 맞춘 적 있어? 나 윤석열 구속 취소 빼고는 다 맞췄어. 그건 아무도 맞힌 사람 없었어.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 같은 거. 네, 예. 이 진영에서 막 그 준연동형이냐 무슨 병리평인 이것도 다 내가 맞췄어. 맞아요. 왜 그런 짓거리 해갖고 나가가지고 그게 무슨 무릎팍 도사인 것처럼 나가서 해야 되는 짓거리들 너무 웃긴 게 만약에요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당을 깠다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불가능하다니까. 말도 안 그런 됩니다. 그림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모양새 만들어주고 끝. 그렇죠. 미친놈들 진짜. 자 그리고요. 공사파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보도가 있었죠. 중국 여행 갈 때 비자 필요 없다. 중국이 한국 포함 무비자 1년 연장했다. 이 보도는 여러분들 뭘 가르치려고 그러냐면 뭐 대단한 외교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비자로 들어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많이 와란 뜻이잖아. 돈 편하게 써라. 들어와라. 와서 돈 써라. 편의를 위해서 윤석열이 왜 중국 무비자를 추진했겠어? 코로나 때 여행들이 안 오기 시작해서 관광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자로 들어와 했던 거야.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중국에 들어와 무비자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중국이 무비자 정책 반대하는 거 있죠. 매국노들인 거야. 대한민국 관광산업 망치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여권과 비자를 교묘하게 이렇게 네, 해가지고 섞어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권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비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나가려면 범죄자 비범죄자 막 섞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 비자를 받아야만 우리도 중국에 갈 수 있었어. 네. 특히 중국은 단수 여권이냐 복수 여권이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복잡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다 없어졌으니까 서로 왕래를 편하게 하자. 그렇지만 무조건 이게 비자가 없다고 해서 들어와서 한참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30일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비자만 없는 겁니다. 네. 여권 비자가 아직도 헷갈려? 그냥 여권은 내가 들락날락 할 때 증명서고 그냥 신분증이고. 비자는 상대방 국가가 너 들어와도 돼 안 들어와도 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맥락이라고. 네. 그러니까 무비자로 들어와서 중국에서 일하고 중국에서 관광해. 이건 당연한 거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국세청은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 대대적 세무조사 착수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불법으로 돈 벌어가지고 세금 안 내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우리 그 또 국내 금융사에 한 9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예치가 또 돼 있다고 하니까 뿌리 뽑기는 해야죠. 우리 그래. 임광현 국세청장님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자 별로 안 중요한 타임에 버퍼가 나고 있네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안 중요할 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죠. 정부 자산 매각 중단 지시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때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던 게 있어요. 네. 예. 그게 바로 지금 정부 자산이었죠. 국유 부동산. 예. 저게 가장 사실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가 저 국유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저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어떻게 저렇게 윤석열이 들어나? 진짜 딱 정권 잡자마자 저걸 팔아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걸 판 사람도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은 네. 훨씬 막 7, 8천억 가치에 있는 걸 지금 500억에 팔고. 매각하려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네. 이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 돈 걸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거 지금까지 산 사람도 전수조사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과정에서 이게 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 한 명이 살 수는 없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 명이 뭐 펀딩을 한다던가 아니 뭐 신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구입을 했을 텐데 그 과정에 또 어딘가가 슈킹은 하지 않았나. 예. 옮기고 옮기는 과정에서 이거는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야 이거 중단해라고 한 게 중단이라는 게 과정이 있고요. 살려고 미 예약된 사람도 있을 거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매물만 내놓은 거 아닌데 아까 마침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가 7, 8천억 원짜리 부동산을 500억에 팔고요. 말도 안 그 되는 건물 거기다가 건물을 세우면 1조 5천억짜리인데 팔아버리는 상황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걸 또 어떻게 알고 사냐고. 그러니까. 이거 알아? 어도 모르지. 나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시가 감정가의 73%로 낙찰을 해버리고요. 와. 그 중에 94%가 수익이에요. 야, 그 수익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짜고 치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라고 그래서 볼 수 이제 있는 건 이 정도. 이 정도면 이제 국정감사의 효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캠코에 대한 집중 세부 감사에 좀 들어갈 타이밍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캠코 중요하죠. 캠코. 예,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LH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LH랑 캠코랑 같이.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분 그 뭐 내란 진압하고 이거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명 잡아놓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예. 걔네들이 국가적인 손해가 없어. 그렇죠. 근데 실제 이런 손해를 막 보는 과정에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번 더 언급했거든요. 지금 국가 자산 매각하는 거 네. 중단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 뒤에서 나오는 디테일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누군가 이득을 보는 거고요. 자, 어쨌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들린 국정이라고 봐요. 진짜 신들린 거지. 저는 최근에 이제 에이펙도 보고 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성과도 보고 또 관세 협상도 보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한 열흘 동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성을 까먹었어요. 이씨인 걸 까먹었어요. 가씨인 줄 알았어. 가씨. 아통 가재명인 줄 알았어. 진짜 네. 최고입니다. 네. 어떤 또 천씨라고 하는 사람 천재명. 첫째면 성을 까먹었어요. 방송하는 맛이 나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공사파님 감사드리고요. 공사파님. 제이님, 김동완님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말씀에서 보이시네요. 이제 안 감사합니다. 시작했어요. 예. 광고만 찰지게 하시면 완벽하신데 밀가루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임세현 소장님, 다음에 봉골레 파스타 해드릴게요. 아는 사이야? 아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마차 스승님이 추위에 약하다는 정보를 듣고 검정 조끼를 짜려고 준비했는데 한 발 늦었네요. 아 이거 지금 원피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끼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진짜 태용청에서 쓰는 옷 같은 느낌. 나 무섭긴 하다. 피 튀길까봐. 아, 피 튀길까봐. 자, 빨간 내복이라도 짜야겠어요. 일용엄니도 빨간 내복을 입으시더라고요.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님. 네. 국힘이 얼마나 미친놈들이냐면 이번에 에이펙 성과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잘해서라는 미친 소리를 하는 아이고. 이 정도면 무시해도 되는 수준 아닙니까 하셨습니다. 예. 이철우 계속해서 공구청 옆에서 알짱알짱하고 예. 걔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예. 자, 1부 마치겠습니다.